자, 상법인데요. 오늘은 상법이 어떤 법인지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로서 상인은 어떤 존재인가 등을 순서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일 먼저 상법이 어떤 법일까? 상법이 어떤 법일까? 상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합니다. 하나가 실질적 의의 상법이 어떤 법이고 형식적 의의 상법이 어떤 법인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하는데요. 실질적 의의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지 내용의 관점이고요. 형식적 의의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이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정법, 성문법으로서의 상법이 무엇이 있는지의 관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 의의로 하면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 형식적 의의로는 상법전을 의미합니다. 상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는 재정법인 상법전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은 상법을 내용으로 정의했을 때이고 이 상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민법, 형법 등과 같은 법의 명칭을 들어봤을 것인데 그 중에 상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는 법전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요. 형식적 의의 상법을 보면 이게 총 6개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제1편이 상법 총칙, 제2편이 상행위, 그리고 제3편이 회사, 4편이 해상, 보험, 6, 해상, 6편이 공중운송.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개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 뒤에다가 법자를 붙여가지고 상행위법,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공중운송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법전에 보면은 정확하게 제1편 총칙, 2편 상행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은 이 상법전에 있는 6개 편 전부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1, 2, 3편까지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3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출제되는 과목 명칭으로서의 상법의 출제 범위는 3편까지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데요. 다만 상법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독립 별개의 법인 어음법과 수표법이 따로 있는데요. 어음법, 수표법. 이 어음법, 수표법을 포함해서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만 공부합니다. 그런데요. 참고로 우리가 총 40문제 출제되지 않습니까? 40문제. 40문제인데 이 제1편, 2편에서 8문제, 어음수표법에서 8문제, 그리고 나머지가 이 회사편입니다. 회사편. 회사법에서 몇 문제입니까? 24문제. 이렇게 출제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비율에 따라서 시간을 배분해서 가지고 우리가 총 16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시간 나머지 이렇게 8시간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상법의 지위를 보겠습니다. 상법의 지위. 상법을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이런 정의를 했는데요.
자, 기업에 관한 나머지 빼고 법이다. 이렇게 했을 때 기업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에는 상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노동관계법 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 이것도 기업에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왜 상법에 속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거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그러니까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기업을 규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왜 상법이라 하지 않을까? 이런 기업과 관련된 법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상법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통해서 상법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먼저 민법과의 관계인데요. 자, 법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평등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보면 공법에는 헌법, 형법, 행정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상법이 바로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했을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평등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계인 사법의 분류에 속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기업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법률 관계에 대한 법인 법인데 사법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속한다는 거겠죠. 사법, 상법. 그죠? 사법에 속하는데 특별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특별법인지에 관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사법이라고 하는 분류는 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법에 속하되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과의 관계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사법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상법을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이라고 한다면 민법은 상법에 대하여 일반법이 되겠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둘 다 사법에 속한다고 했는데 사법이라는 뭡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평등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해보죠. 아파트를 매매한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매매하는 행위가 이사를 가기 위하여 아파트를 판다 하면은 요거는 민법이 적용이 되는데 똑같은 아파트를 매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업 목적 행위로서의 아파트 분양 행위라고 한다면 요거는 상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 아파트를 매매한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사하기 위하여 파는 그 부동산 매매 행위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축해서 분양하는 그 매매 행위는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매매 일반에 관한 민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후자의 경우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해서 매매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파트 매매라고 하는 일반적인 적용되는 이러한 행위 중에 상인이 영업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는 상법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만 뽑아서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론, 상법이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란 말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교해 봐야 될 것이 노동법입니다. 노동관계법. 그죠? 노동관계법. 이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들이 있는데요. 이 노동관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도 기업에 관련된 법이면은 틀림이 없으나 상법이 아닌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하, 대상이 다르답니다.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다르다. 상법은 기업 상인의 대외적인 영업 목적 거래 행위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노동관계법은 내부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규율하겠죠.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쓱 쓸까요? 자, 상법은 대외적인 거래 행위에 적용이 되는 법이라고 한다면, 자, 노동관계법은 대내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기업에 관한 법이긴 하지만 상법으로 보지 않고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법은 대외적인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를 중시합니다. 사적 자치. 뭔지 알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 사적 자치, 그지? 네, 사적 자치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 노동관계법은 대내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그 이념 목적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법이. 그쵸?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법.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이렇게 약하기도 하죠. 그죠? 자,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 요 공정거래법 같은 경제법은요, 자본주의 폐해의 예방과 시정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일반화하면 경제법도 상법과 함께 마찬가지로 기업에 관한 법이긴 한데 왜 상법이 아닌가? 상법과는 어떻게 다르냐? 상법은 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유지 발전, 즉 돈 많이 벌어서 날로 번창하고 그 대외적인 거래 활동이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보호 보장해 줄 것이냐 하는데 그 이념이 있습니다. 다시 상법은 어디에 이념이 있다고요? 상법이 존재하는 이유, 존재 가치는 뭐라고? 기업이 상인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예, 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비해서 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이념은 뭔데? 상법은 상인한테 돈 많이 벌도록 해주겠다. 경제법은 자본주의 폐해 예방과 시정을 그 이념 목표로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념이 다르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법이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라고 정의했는데 이 말의 뜻을 느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